오늘은 불편한 말부터 하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지금 빈예서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혹평이냐? 아니면 악의적 편집이냐? 끝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말 한마디로 빈예서는 끝난 걸까요? 지난 예선전에서 빈예서는 10대 참가자 중 유일하게 올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 9점, 눈물, 서운함, 그리고 오늘 본선 1차전, 1대1 지목전, 스스로 도끼를 품고 왔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무대는 빈예서에게 그냥 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직후 다시 눈물이 터졌고 그 순간 심사석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 멘트였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극적이죠. 잔인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냉정한 평가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꺾어놓기 위한 혹평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빈예서가 받고 있는 평가는 정말 혹평인지, 아니면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인지, 그리고 결론은 생각보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빈예서의 눈물은 오늘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선전에서 한 번 무너졌습니다. 10대 참가자는 셋, 김태연, 이수연, 그리고 빈예서. 그중 유일하게 올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그게 빈예서였습니다. 인정 9점. 점수만 보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9점은 잘했지만 확신은 없다라는 뜻이죠. 특히 어린 참가자에게는 더 아프게 꽂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빈예서는 말합니다. 서운했다. 이 말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에요. 사실상 이런 뜻이죠. 나는 같은 나이대인데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 감정이 그대로 쌓인 상태로 본선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1대1 지목전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묻힐 수도 없는 무대죠. 이 대결 구도 자체가 잔인합니다. 상대는 이미 강자로 분류된 참가자. 비교는 피할 수 없고 결과는 더 적나라해집니다. 그래서 빈예서는 무대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를 좀 더 품고 왔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불안과 절박함이 섞인 말이에요. 이번에도 밀리면 나에 대한 평가는 굳어진다. 그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대에 전력을 다 쏟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는지 선택이 옳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던진 무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가 끝난 직후 감정이 터집니다. 참고 참던 게 한 번에 쏟아진 눈물입니다. 그 타이밍에 심사석에서 나온 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혹평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찍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10대에게 할 말이냐? 이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봐야 합니다. 이 멘트가 나왔을 때 제작진은 편집으로 그 장면을 살렸습니다. 지웠어도 됐고 완곡하게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냈습니다. 자막까지 붙여서. 이건 단순한 평가 전달이 아닙니다. 서사를 밀어넣는 선택입니다. 지금 빈예서는 실력 논쟁의 중심이 아니라 감정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늘 이 위치에 선 참가자를 그냥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빈예서는 조용히 밀려나는 참가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리, 그리고 가장 크게 뒤집힐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혹평이 왜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이는지 제작진과 심사 구조를 기준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멘트를 그냥 독한 심사로 치부하면 이 프로그램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겁니다. 현역 가왕3의 심사는 항상 두 개의 평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무대 위 평가, 다른 하나는 서사 관리용 평가입니다. 무대 위 평가만 보면 차분하게 기술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정, 표현, 완성도. 그런데 발전 가능성 전혀 없다는 말은 기술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방향 규정 멘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말을 한 사람은 신인 심사위원도 외부 패널도 아닙니다. 트롯씬에서 기준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박현빈이라는 이름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이 참가자는 끝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런 멘트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반발이 너무 큽니다. 특히 10대 참가자에게는 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멘트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막 처리까지 해서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노출입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한 방향으로만 해석됩니다. 지금은 꺾는다. 대신 다음을 만든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입니다. 홍자, 이미 완성형, 이미 검증된 카드, 올인정, 음원 반응, 실력 안정성. 홍자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증명할 필요가 거의 없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빈에서는 다릅니다. 아직 규정되지 않았고 아직 고정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이 흔들림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비니에서가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어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말로 끝났다면 비니에서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시선이 비니에서에게 꽂혀 있습니다. 실력 논쟁을 넘어 감정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작진 멘트를 봐야 합니다. 그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위기가 속출한다. 조회수가 폭발한 음원 당자들도 예외 없다. 이 문장들, 탈락자를 설명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살려두는 인물에게 쓰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위험한 참가자는 호평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호평은 곧 기대치가 있다는 뜻이고 극단적인 멘트는 그 기대를 깨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비니에서는 가장 아픈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크게 뒤집힐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흐름이 왜 결국 극찬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과거 사례와 함께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린 이유는 단순히 말이 독해서가 아닙니다. 타이밍 때문입니다. 무대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아직 숨도 가라앉지 않았고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날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고요. 비니에서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실망, 자책이 한 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울음으로 버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무너짐이 아니라 삼키는 장면입니다. 아직 끝내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혹하다. 10대에게 할 말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충분히 과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정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경쟁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선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항상 한 가지를 시험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만약 비니에서가 여기서 꺾였다면 그 순간 이 서사는 끝났을 겁니다. 제작진도 굳이 더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왜 이렇게 길게 보여줬을까요? 눈물도, 표정도, 침묵도 다 남겼습니다. 이건 탈락자 편집이 아닙니다. 탈락자는 보통 정리됩니다. 말도 깔끔해지고 카메라도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다릅니다. 계속 붙잡습니다. 카메라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지점, 발전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현재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세게 들리냐면 사실상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방식은 더 이상 안 통한다. 그럼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대로 주저앉는 길, 다른 하나는 완전히 바꾸는 길.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짜로 보고 싶은 건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는 포기 선언이 아니라 선택 강요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비니에서가 보여준 감정, 눈물, 서운함, 도끼, 이 모든 건 아직 반응 단계입니다. 하지만 다음 무대부터는
결정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다면 이 호평은 단숨에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빈예서를 깎아내리는 장면이 아니라 빈예서를 분기점 위에 세워놓은 장면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런 참가자들이 결국 가장 강한 평가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극찬을 남길 수밖에 없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장 잔인한 순간은 참가자를 떨어뜨릴 때가 아닙니다. 참가자를 바꾸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지금 빈예서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묻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갈아엎을 거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현역 가왕 3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직 성장 중인 캐릭터를 호평으로 끝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순서는 같습니다. 1단계 기대를 준다. 2단계 확실하게 꺾는다. 3단계 변화를 강요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한 극찬으로 회수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빈예서는 지금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예선에서 애매한 인정, 본선에서 직격 호평. 이건 보호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멘트가 더 무서운 이유는 너무 단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다. 이건 토론을 막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무대에서 반드시 반증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사위원이 저렇게 말해버리면 다음에 바뀐 모습을 보여줬을 때 칭찬의 강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번 무대는 완전히 달랐다. 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호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참가자, 아직 감정이 살아있고 흔들릴 수 있고 방향을 틀 여지가 있는 인물, 그게 바로 빈예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정말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점수 주고 편집에서 비중 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카메라는 빈예서를 놓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숨 고르는 순간까지 잡습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다음 장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은 빈예서에게 위기가 맞습니다. 아프고 불공정해 보이고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호평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참가자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호평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의 끝은 극찬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완성해 왔으니까요. 다음 무대에서 빈예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이 한 문장은 상처가 아니라 가장 강한 복선이 될 겁니다.